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의리의 좋아요와 하이프 부탁드려요. 이번 시간에는 아빠 제사를 열심히 지내가지고 결국 구원받은 그런 글쓴이 데려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지들 조상이 처먹고 남은 걸로 우리 아빠 차례를 지내라고 하는 시모. 구역질이 올라와서 아들 새끼 반품합니다. 원지: 제사 때문에 이혼 결정. 제사, 아니 더 정확히는 망할 시모 때문에 이혼하는 건데요. 최대한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빠는 아주 옛날 제 나이 10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안 그래도 가난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더 기울었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우울증 걸린 엄마 밑에서 죽지 못해 겨우 살았습니다. 지금도요, 그때를 생각하면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너무 비참하고 불쌍해서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여하튼 그렇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게 된 엄마, 오랜 세월 아빠 제사를 안 빼먹고 꼭 지내왔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엄마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딸인 제가 그 제사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친정으로 음식을 가져가서 지내는 거예요. 남편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절대 단 한 번도 같이 가자 한 적 없고, 아니 가고 싶어도 워낙에 바빠 그게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명절의 경우 그 당일은 시댁에 머물다가 친정까지 가는 건 너무 멀고 피곤하니까 그냥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간소하게 아빠 차례를 지내는데요. 뭐 시간은 좀 늦지만 이렇게라도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한 거고, 또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친정에 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연히 시모가 알게 됐고, 지금 생각하면 우연도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아니 도대체 그걸 왜 너희 집에서 지내냐? 사돈은 뭐 하시고 네가 하냐고. 애도 있는 집에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겼어요. 싸우기 싫었거든. 근데 정말 웃기는 건 시모 본인도 사별을 한 사람이고 자식들 다 불러다 자기 남편 제사를 지내며 돈도 걷어요. 한마디로 걔 거지 같은 내로남불 시모죠. 그러다가 지난 주말 시가에 모였는데 이번 추석 때 벌초와 그 차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그냥 당일 시가에서 차례를 지내고 저희 집으로 건너와 간소하게 아빠 차례를 지내려고 했는데요. 이거를 눈치챈 시모가 대뜸 보니까 아무래도 네가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 차례 다 지내고 나면 여기서 너가 아버지 차례도 지내라 이러는 거예요. 순간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예? 여기서요? 그럼 음식은요? 이랬더니 음식? 아니 여기 이미 다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한마디로 지방만 갈아치우면 된다 이 뜻이죠. 아니 평소 자기 죽으면 제사 음식 얻어먹을 거라면서 엄청나게 집착하는 사람이 일단 미친 소리를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가지고 아니 어머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할 거면 당연히 새 음식을 올려야죠. 이렇게 따지니까 아니 음식이 뭐 어때서 죽은 귀신이 뭘 안다고 딱 이러는데, 야, 이 순간 눈깔이 확 돌더라고. 우리 아빠를 잡기 취급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요. 그럼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저희 아빠 제사 먼저 지내고 바로 지방만 따로 붙여서 말이죠. 죽은 귀신이 뭘 안다고. 안 그래요? 이랬더니 지금 이게 어디서 미친 소리를 하냐며 고함을 버럭버럭. 먼저 선 넘은 건 내가 아니라 어머님입니다. 이랬더니 어이고 어리숙한 줄 알았더니 인물도 없는 것 받아줬더니 걔 미친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구나. 이러면서 욕을 하고 난리가 나요. 내가 이거 아까 그 전에 버럭버럭 할 때부터 녹음했거든. 이거 다 녹음됐어요. 거기다 남편이란 놈은 눈치 보면서 둘 다 그만해라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깝깝하죠. 그렇게 집에 와가지고
나 이제 명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너희 집 앞으로 2번 다시는 안 간다. 이랬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 와중에 명절 음식 걱정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결혼 8년 됐는데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평소 육아는 눈으로만 하고 집안일도 마찬가지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인간이, 아니 이 비굴한 새끼가 가뜩이나 정도 없었거든. 안 그래도 그랬는데 그 마지막 끈을 이제 놔버린 거죠. 끊어버린 거야. 특히 항상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만 하고 음식 투정에 막 잔소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떠오르는데, 옛날에 애 가졌을 때 입덧할 때보다 더 심한 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우웩우웩. 제 딸이 이제 3살이에요. 워낙에 어린 나이고 아빠가 없는 그 고통을 내가 아니까 그걸 주기 싫어서,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적어도 애 20살 될 때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럼 저도 엄마처럼 심각한 우울증이 올 것 같고, 그걸 생각하니까 또 우웩우웩 구역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 딸도 내가 살아야 지켜줄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나도 멀쩡한 직업이 있는 사람이고 한부모 가정 신청에다가 이 새끼한테 양육비까지 받으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혼하자 했더니 역시나 절대 추구도 안 할 거랍니다. 그래, 뭐 당연한 반응이겠죠. 세상에 이런 편하고 좋은 노예가 없는데 이 등신이 없으면 그때부터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끝이고 이번 주까지 결정을 해라. 그때도 답이 없으면 나 다음 주에 바로 변호사 선임할 거다라고 통보했어요. 생각을 해보니 그래요. 시모랑 제사로 싸운 이 일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이혼하잖아요. 진심으로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게 우리 아이랑 살아갈 자신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혼으로 완전히 마음을 고치고 그러고 나니까 막 우울하고 화났던 그 마음들이 설렘으로 변하는 게 느껴집니다. 기다려져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이런 사달이 날 수 있게 원인을 제공해준 그 미친 시모한테 고마움도 느껴집니다. 마음 같아선 절이라도 올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말이죠. 댓글 1번. 정말 못되고 개사악한 시모구나. 아니, 뭔 조상도 아니고 내 부모의 제사 차례 지내는 걸로 어떻게 저지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사람 취급도 해주지 마세요. 2번. 이제 밥이랑 빨래, 청소까지 시모가 해줘야겠군요. 죽을 때까지 늙은 아들내미 밥이나 해주는 삶이라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매. 저 남자는 재혼도 못 할 거예요. 근데 한다 해도 바로 이혼당할 겁니다. 왜? 첫 번째 결혼은 이혼하는 게 어렵지만 두 번째부터는 쉬워요. 어떤 하자가 보이잖아. 아, 이 새끼가 이래가지고 이혼당한 거구나 싶어서 바로 탈출하죠. 원래 남이 버린 거 주워 먹는 거 아닙니다. 3번. 어디 미쳐가지고 감히 돌아가신 사돈한테 귀신을 운운하냐? 거기다 뭐 남이 먹고 남긴 거 얻어먹는 거렁뱅이 취급을 하고 있냐고. 정말 잘 결정하신 겁니다. 저도 딸 데리고 이혼했는데 명절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물론 평소에도 아무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당연히 행복하죠. 4번. 시모도 시모지만 남편은 그냥 돌로 패 죽여버리고 싶군요. 미친놈이 지금 이 거지 같은 꼬라지를 보고도 그럼 명절 음식은 어쩌지? 야, 그래도 지가 인간이면 엄마 대신 사과도 하고 나랑 엄마랑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쉬어.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식이든 뭐든 간에 말이지. 야, 지린다. 5번. 보아하니 결국 소송을 가게 될 것 같은데 명심하세요. 그때부터 개싸움 시작되는 겁니다. 소송이요. 진짜 지리하고 더럽기가 정말 말도 못해요. 그러니 반드시 변호사도 이혼 전문 변호사로 잘 알아보셔야 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쓰니하고의 궁합도 잘 맞아야 합니다. 사소한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응원해요. 6번 경험자가 말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1년은 걸려요. 그러니 이 긴 시간 동안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상대가 분명 말도 안 되는 개소리로 물고 늘어질 텐데 이것 때문에라도 좋은 변호사를 써야 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거 얼마 안 하니까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알아보세요.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의 경우 나이가 워낙 어리니까 엄마한테 줄 확률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막 가사 상담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 조사관도 잘 만나야 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중요한 게 한부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이랑 차 모두 없어야 하고 또 양육비를 받게 된다면 그것도 쓰니 본인 소득에 들어가니까 명심하세요. 월 소득이 최저시급보다 못해야 가능합니다. 아, 이게 또 되게 까다롭네요. 7번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죽은 지 남편은 조상이고 사도는 귀신 취급이라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지. 무엇보다 내 집안, 내 부모를 이렇게 무시하는 건 나도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거기다 나를 배우자로 선택했으면서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놈을 어떻게 믿고 평생을 살 거냐고. 종년으로 부르지 못하면 딴짓 할 게 불보다 뻔하거든요. 잘 버리신 거예요? 깝깝하네 깝깝해. 그냥 응원하겠습니다. 다른 말 뭐 필요할까요? 화이팅! 감사합니다.